예, 슬슬 시작할까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근데 왜 수강시청 해놓고 그렇게 안 오시죠, 다들? 다들 안 오세요. 아무튼 그렇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지금, 이제 문제풀이 강의할 텐데, 일단 여러분들 지금 공부가, 관계법규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교재부터 설명해드리면, 교재는 이제 제가 만든 건데, 제가 어제 원고를 어제 학원에 드려가지고, 이번 주는 프린트물 하시고, 다음 주에부터 교재를 할게요. 그렇게 하고, 이제 강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이거의 프린터 여기 판서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문제하고 해설하고 분리되어 있어요. 여기는 같이 여러분 책에 붙어 있지만 분리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예습을 해오세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내년 4월달 시험 보잖아요. 4월달 시험 보는데 12, 1, 2, 3 넉 달 남았잖아요. 충분하잖아요. 충분해요. 지금부터 지금까지 경제학하고 회계 열심히 하셨으면 지금부터 관계법규 시작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셨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실제 경험 말씀드릴 테지만 일단 강의를 어떻게 진행했으면 좋겠냐면 여러분들 예습을 좀 해오세요. 지금 문제풀이가 16K라 가지고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천천히 문제 푸는 거 천천히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예습해 오시는데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기본서를 보시고 예습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약서를 가지고 예습을 하셔도 돼요. 예습은 이 책으로 하지 마세요. 이 책으로 하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기본서를 가지고 예습을 해오세요. 만약에 이제 아직까지 기본서 없다, 요약서 없다, 그러면 제가 이 지난달인가 이게 한 서머리 이제 기본서 말고 제 책이 있는데 감정평가 관계법규 서머리라는 것을 이제 가지고 있거든요. 한 11회 정도 했는데 지난달에 이게 한 400페이지 돼요. 이걸로 지금부터라도 이걸로 하셔도 상관없고요. 지금부터 관계법규 이거 보기 싫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 보고 싶다.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는 기본서나 요약서나 이게 없다 아직 없다 그러면 이거 제가 지난 11월 달에 10월 달했나 9월 달에 한 게 있어요. 그걸 강의를 들으라는 게 아니라 이 책 가지고 예습을 해오시라는 거예요. 예습을. 그러니까 지금부터 일단 예습을 해오시고요. 해오신 다음에 이제 강의를 할 때 저랑 같이 문제를 풀어요. 문제 풀어가지고 지금 문제집이 OX로 돼 있잖아요. OX로. 이제 OX로 지금 요새 감정평가 시험은 이제 OX로 아직 안 나와 있어요. 객관식으로 보는 다른 시험들, 예를 들어서 변호사 시험이나 뭐 실급이라든가 이런 다 객관식으로도 시험 보거든요. 이런 시험에서는 그 OX집으로 많이 봐요. 왜냐면 OX를 오지산대로 보는 것보다 OX로 공부하는 게 정답률이 더 올라가거든요. 한 두 문제 세 문제 더 맞을 겁니다. 왜냐면 시험장에서 이렇게 OX 잘못하는 데가 틀리는 게 한두 문제 생기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OX 하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아무튼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여기 있는 판서에 있는 그 나오는 문제는 문제하고 풀이가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면 보시면서 저랑 같이 읽고 풀어가면서 OX 정하고 틀린 것은요 여기다 책에다가 체크를 하세요. 체크를 하셔가지고 틀린 거 예를 들어서 이거 있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이제 OX 판단이 정확하다. OX 판단이 정확한 거 있잖아요. OX 판단이 정확한 것은요. 지금부터 시험 볼 때까지 안 봐도 맞춰요. 맞춥니다 이건. 예, 당연히 맞춥니다 이건. 이런 거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봐야 소용없죠. 그런데 지금에서 틀렸어요. 틀린 지문. 그 다음에 찍어서 맞춘 문제. 찍은 문제. 찍은 지문 이런 것들은 찍어서 맞춘 문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시험장에서 반드시 틀립니다. 반드시 틀려요 이거 여러분들. 객관식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부러 여기는 이제 그 편집을 문제하고 해설로 분리해놨으니까 문제 보지 마시고 화면 보시면서 OX 판단 같이 풀면서 판단하시고 틀린 것은 정확히 맞춘 것은요 내버려 두시고 틀린 지문하고 찍은 지문은 체크하셔가지고 복습하셔야 돼요. 복습. 네, 이것은 10번 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틀린 지문. 이 틀린 거하고 찍은 문제는 이거 여기다가 이제 책에다가 이제 연습장에 문제집에 체크해놨다가 다시 돌아가가지고 여기다가 다시 체크해서 형광펜 노란색 형광펜을 칠하든 빨간색 펜을 칠하든 그래서 10번을 보셔야 돼요. 10번. 그래야 맞춥니다. 안 그러면 어설프게 하고 OX 판단을 가시면 시험장에 또 틀려요. 여러분들. 또 틀리니까 여러 가지 그래서
예습을 반드시 이 예습을 문제집 가지고 예습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기본서나 요약서나 아무거나 좋으니까 진도는 많이 안 나올 겁니다. 많이 안 나. 16회이기 때문에 이게 16회이기 때문에 진도는 이 문제집을 한 30페이지 정도 하루에 정도 많이 나오면 30페이지 정도 나올 텐데 30페이지 보시고 기본서로 보면 확 줄죠. 양이 볼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오늘 첫날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예습을 해오세요. 여러분들 가지고 학기본서 있으면 기본서 보시고 요약서 있으면 요약서 보시고 뭐 없다 그러면 제가 만든 써머리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 지하철 이 학교법하면 지하에서 구할 수 있는데 지하 쇼핑 소음소문에서 구할 수 있는데 이거예요. 이거니까 이거 정리를 잘 했다고 자부하거든요. 제가 정리를 잘 해요. 원래 로스쿨 다닐 때도 행시할 때도 그렇고 이제 제 자료 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학생들이 제가 만든 자료 가지고. 그래서 써는 안 들었으니까 여기 기출문제 다 들어가 있고요. 다 들어가 있고 기출조문이 다 들어가 있고 이제 예상 조문이 이제 기출 조문이 반복이 돼요. 기출 조문이 이제 반복이 되는데 이제 예상 조문 있잖아요. 예상 조문 기출 반복이 되고 예상 조문 있잖아요. 별거 없어요. 이 기출 지문 전후에 있는 조문 있죠? 그게 예상 조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출 나왔던 조문이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5개 지문을 기출 조문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 기출 조문 근처에 있는 조문을 추가로 내거든요. 그래서 기출 조문을 반복되고 기출 조문 근처에 있는 조문이 예상 조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판례는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판례는 안 하셔도 됩니다. 옛날에 부동산 관계 복귀로 있었어요. 여러분들 부동산 관계 복귀로 있었어요. 부동산 관계 복귀 범위가 작았죠. 작아가지고 판례도 냈어요. 이렇게 여기서는 판례도 냈어요. 그런데 이제 감정평가 관계 복귀로 이제 바뀌면서 범위가 늘어났어요. 늘어나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건축법, 정신없죠. 건축법하고 도정법 이것은 대충 할 건데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판례가 안 나와도 그렇지 않았던 양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판례는 안 나온다. 판례는 안 나오니까 옛날에 나왔어요. 옛날에는 나왔었는데 지금은 감정평가 관계복귀로 바뀌면서 과목이 바뀌면서 범위가 늘어났고 그래가지고 이제 판례가 안 나오니까 판례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조문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조문만. 왜냐면 조문도 어려워요, 여러분들. 조문이 나오는데 조문이 어려워. 조문 자체가 어려워. 조문 자체가. 우리나라 법은 이제 되게 어렵게 법을 만들어 놔가지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판례는 필요 없다. 기출조문이 반복된다. 그 다음에 기출조문하고 그 근처에 있는 조문들이 예상 조문이다. 이렇게 해서 하시고 예습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본서나 요약서를 하시고 문제집까지 절대 예습하지 마시고 강의 같이 하면서 문제 풀고요. 문제 풀고 OX 판단을 하셔서 맞춘 것은 체크 안 하셔야 돼요. 틀린 거고 찍어서 맞춘 것은 체크하셨다가 복습하시는데 여기다 체크하셔서 시험볼터까지 10번 보세요. 10번. 틀린 거 또 틀려요. 여러분들. 저도 객관식 시험 많이 받지 않았겠어요? 또 틀려. 작년에 갔던 시험에서 또 틀려요. 또 작년에 가서 틀렸는데 이제 올해 가서 또 틀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객관식을 잘 못하는 편이라서 객관식을 잘 못하는 편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고시 공부하면서 내가 이제 객관식 못하는구나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제가 공부할 때는 OX 문제집이 없었어요. 이런 게 없었어요. 지금은 많이 나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없었어요. 없고 다 오지선다였죠. 오지선다로 되어 있는 문제집만 있었죠. 근데 제가 하도 객관식을 너무 못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OX 노트를 만들었어요. 오지선다 문제 풀고 OX 노트를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아까 지금 이렇게 정확히 맞춘 것은 정리 안 하고 틀린 거하고 찍어서 맞춘 것만 이렇게 정리를 해서 노트를 만들었죠. 그냥 평균 점수가 5점 올라가더라고요. 그냥 5점 올라가도 붙는데 평균 점수가 5점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붙죠. 그래서 OX집이 일부러 낸 이유가 여러분들이 하나 하더라도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집을 OX로 냈습니다. OX로 그래서 OX로 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넘어가셔서 꼭 예습을 책으로 해보세요. 이 문제집 가지고 예습하지 마시고
하지 마시고 머릿말에 넣어두고 보시고 여기를 여름말은 이제 왜 OX를 했는 일을 장황하게 써놨어요. 왜 OX를 만들어놨는지는 간평사에서는 아직 OX 문제집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제가 시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안 넘어가지. 그 다음에 출제 경향 봅시다. 책에 있을 겁니다. 이게 앞에 이제 여러분 이제 이쯤 공부하면 다 알 거예요. 이제 9개 법률 시험 본다는 거, 9개 법률. 여기 밑에 동사 및 채권담보법이 있는데 국토개혁 및 이혼의 법률. 여기서 13개 나오죠? 13개 나오죠. 13개 나와요. 13개. 엄청 많이 나와요. 여기 자세히 하셔야 돼요. 선생님.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공시라는 법률. 나머지는 다 외우실 거 없어요. 그냥 도시 및 국토계획법만 13개 나오고 그 다음에 13개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산채권담보법이 한 문제 나오고 나머지는 3개에서 4개 이렇게 하시면 돼요. 3개에서 4개 40문제 나오고 판례는 안 나오고요. 조문만 나온다. 판례. 그래서 문제지면은 조문 판례는 다 뺐어요. 판례는 안 나오고 조문만 나오니까 조문만 정확히 하시고요. 조문도 지금 복잡해가지고 우리나라 법이 되게 복잡하게 써놔가지고 조문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서머리는 조문을 어느 정도 정리해놨어요. 기본서에서는 정리를 안 하고 그냥 조문대로 책을 냈는데 서머리는 조문을 정리했다는 거. 아무튼 조문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동산채권담보법은 한 문제 나온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이 13문제. 그 다음에 동산채권담보법이 하나. 나머지는 3개에서 4개. 이렇게 하시면 되죠. 다 4개인데 예, 부동산 가격공시법하고 감정평가서법이 3개네요. 아무튼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계속 했던 얘기예요. 기본 강의 때도 그렇고 서머리 강의 할 때도 그렇고 우리 목표 점수는 75점에서 80점. 75점에서 80점. 75점에서 80점입니다. 이게 이 정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서머리 책 보시면요. 이거 보시면 제 책 서머리 보시면 80점 나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습 방향이 뭐냐? 모든 법률을 완벽하게 학습하지 말자. 무슨 말이냐면 건축법하고 도정법은 열심히 하지 말자. 어차피 이게 4문제 나오거든요. 4문제 나오는데 여기도 기출문제 반복돼요. 그래서 4문제에서 2문제만 맞히자. 이렇게. 그래서 엄청 많습니다. 이거 건축법 출제된 지 오래돼가지고 이제 기출 문제도 엄청 많고요. 근데 도정법은 이게 출제가 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기출문제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아무튼 완벽하게 하지 말자. 그래서 건축법하고요. 도정법은 일단 문제는 여기 있는 문제 푸시고 그 다음에 책은 서머리 했는 것들 중심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출제되는 국토계획 및 이혼의 법률을 열심히 하셔야죠. 13개에서 11문제는 맞추셔야 돼요. 여기서 13개에서 11문제 맞추셔야 되지 여기서 반타작 하신다. 방법이 없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혼의 법률은 철저히 하셔가지고 11문제 맞추셔야 돼요. 그래야지 돼요. 그래 이제 75, 85 나와요. 75에서 80이 나와요. 그 다음에 쉬운 법률 나왔죠. 그리고 일단 쉬운 법률은 만점을 목표한다. 그러니까 건축법하고 도정법 뺀 나머지예요. 부동산 가격공시법, 감정평가서법, 공유재산법, 부동산 등기법, 동산채권담보법 다 쉽습니다. 여기서 하나 빠진 게 뭐냐면 뭐였더라? 공간정보법. 공간정보법이 하나 빠졌어요. 이게 공간정보법 하나 뺐는데 공간정보 구축법. 그러니까 이게 4개가 나와요. 근데 이게 범위가 얼마 안 돼요. 근데 어렵긴 한데 어렵다 내용이. 어렵긴 한데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4문제를 목표로 4문제 만점 목표를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시면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4개는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아무튼 빼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가격공시법, 감정평가서법, 구유재산법, 부동산 동기법, 동산채권담보법은요 쉽기 때문에 만점 받을 수 있어요. 여기 부동산 등기법, 민법에서 하시잖아요. 물권법 할 때. 그다음에 동산채권담보법도 물권법 했던 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동산채권담보법은 부동산 등기법하고 여러분들 민법 하시잖아요. 민법 하신 거 똑같아요. 그래서 나오는 것도 맨날 똑같아요. 그래서 한 문제는 그냥 거짓말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근데 공간정보 구축법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네 문제 나오는데 여러분이 학에 따라서 네 문 다 맞출 수도 있고요. 뭐 세 문제 맞출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쉬운 법률은 여기 써 있는 것은 다 하셔야 돼요. 국토기획법은 잘 하셔야 되고 여기 써 있는 법률은 5개 다 맞추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맞출 생각해야지 어려운 건축법이나 도정법 맞추겠다고 하시면 시간 낭비하시고 이제 안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출조문이 반복해 출제돼요. 그래서 기출조문은 철저히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75에서 80은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절대평가니까 75에서 80만 맞으면 되죠. 그죠? 그 나머지 이렇게 75에서 80만 맞으면 그 경제학이나 회계학 점수 모자란 거 충분히 보충하고 남죠. 그렇잖아요? 75, 85 맞으면 75에서 80 맞으면 경제학이나 뭐 특히 회계학이 꽈락이 많이 나오는데 뭐 45에서 50, 회계학 45에서 50, 경제학은 그래도 55에서 60 이렇게 목표를 하시면 일단 회계학 꽈락을 면한다 전제하에서 일단 45에서 50 맞으시면 부족한 것은 이게 보충 가능하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민법도 잘 하시잖아요. 민법 잘 하시더라고요. 민법에서 보충하고 관계법규에서 보충하고 하시면 이제 떨어질 리가 없죠. 회계학하고 경제학이 안 되니까, 특히 회계학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는 거지 다른 과목 때문에 어려운 건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 해서 여러분들 절대평가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절대평가라고 해가지고 절대 시험 난이도가 어렵다는 거 그런 건 아니거든요. 다른 상대평가를 하는 시험과 거의 비슷한 난이도는 비슷해요. 뭐 어렵게 나올 때도 있고 쉽게 나올 때도 있고 그렇다. 그래서 관계법규는 이제 75에서 80 맞으면 된다. 나머지 회계학이나 경제학은 여러분들이 점수를 열심히 하셔서 회계학은 특히 명가락 하시고 경제학도 55에서 60은 맞으시면 다른 과목에서 보충하면 시험 합격하는데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이 정도로 하시고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켜 하시고요. 이제 슬슬 문제 풀어볼까요? 슬슬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제 일단 2페이지에 이제 구토계획 및 이혼의 법률의 계획 구조. 그래서 봅시다. 이것만 일단 봅시다. 이거 일단 해놓고 들어갑시다. 체계부터 잡고 이제 이 국토계획법에서는 나오는 도시계획을 좀 하나씩 다 알고 계시는데 일단 국가계획이 나와요. 국가계획이 이 전국단위 계획입니다. 전국단위 계획인데 중앙행정기관,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 나오면 장관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장관, 국토부 장관이 있을 수 있고 지식경제부 장관이 있을 수 있고 뭐 행정안전부 장관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인가? 행정자치부 장관인가? 아무튼 장관이에요. 장관을 수립하는데 수립하는 이제 장관의 수립합니다. 수립하는 이제 계획인데 이 계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으냐면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대요. 그래야지 국가계획이 됩니다. 국가계획은 조문 하나 있어요. 하나 있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누가 만든다?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한다. 수립하고 그 안에 뭐가 들어야 되냐? 도시군 관리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이 국가계획입니다. 이게 국가계획이 만들어지면 광역 단위로 광역도시계획을 만들어집니다.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을 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오고 아무튼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근데 광역도시계획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이 만들어집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밑에는 관리.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행정법 하실 텐데 이것까지 행정법 나중에 하시니까 2차 공부 하실 때 보상법규 하실 때 행정법 하잖아요. 행정법. 이 보상법규가 이제 행정법을 하시는데 여기서 행정법 하실 때 이 기본자들하고 계획이 나오잖아요. 계획이 나오면 이제 기본자 들어가면요. 나중에 지금 이거 시험 자주 나오는데 사례로 행정처분이 아니고요. 이렇게 있다는 게 알고 계세요. 행정처분이 아니고 관리자 들어가면 행정처분이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거가 관한 판례도 있긴 한데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뭐 이런 건 관계법규에서 시험 나올 건 아니고 나중에 보상법규 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아무튼 도시군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군 기본 계획이 있고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어요. 도시군 기본 계획은 누가 만드냐면 특광시군이 만들어요. 특광시군. 특광 그다음에 시군. 네, 관할구역에 대해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나오잖아요. 특이니까 옆에 특 이렇게 해놓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계획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래요. 종합계획인데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에 기초된대요.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된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이 만들어지면 이게 기초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이 만들어지죠. 이것도 오늘 아마 도시군 기본까지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일단은 국가계획, 국가계획이 만들어지고 누가 만든다? 중앙정계가 만든다.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이 만들어지고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게 만들어지면 도시군 기본계획이 만들어진다. 특광시군이 만들고 도시군 관리계획의 지침이 된다. 지침. 도시군 기본계획, 관리계획 봅시다. 이제 관리계획 오면 이 구체성을 떼요. 구체화라고 했잖아요. 구체성을 떼요. 이렇게 관리계획 나오면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추상적인 계획이에요. 이게 도시군 기본계획 되기 위한 추상적인 계획이에요. 추상적인 장기발전 계획에서 방향을 해가지고 추상적인 계획이에요. 추상적인 계획. 기본 관리자 들어오면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요. 구체적인 내용이. 그러니까 그래서 차이가 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관악구 서울시에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이 만들어지면 이제 그 기초해가지고 관악구 지역에 도시군 관리계획이 만들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하냐면 건축을 일단 제한하고요. 건축이 제한이 되고 건축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를 받아서 해도 일단 제한이 있어요. 용적률 제한이 있고 건폐율 제한이 있고 막 그래요. 이게 제한이 있다 보니까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이기 때문에 이제 관리자에 들어간 것들은 다 행정처벌을 하죠. 아무튼 도시군 관리계 이것도 특광시군입니다. 특광시군 특광시군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요.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해서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해요. 뭐 다 필요 없는 내용이죠. 도시군 관리 계획은 이제 토지 이용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는 거죠. 도시군 관리 계획은 6가지가 있어요. 6가지인데 이제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 변경하는 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나중에 아마 다음 시간에 할 것 같은데 용도지역, 용도지구라는 계획이 하게 되고요. 근데 2번이 용도구역에 관한 계획입니다. 용도구역. 그래서 여기 6번에도 용도구역입니다. 일단 개발 제한 구역, 도시 자연 고용 구역, 그다음에 시가화 조정 구역, 그다음에 수산자원 보호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한 계획. 개도시 수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입지 규제 최소구역 이게 나와요. 그래서 6가지 나옵니다. 개도시 수입. 그러면 이것도 용도지역이면 어디 놓치면 하냐입니다. 이게 나중에 이게 삭제가 돼요. 나중에 폐지가 돼요. 한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게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조문을 지을 때 편하게 하고서 나중에 떠난 겁니다. 아무튼 아직까지는 개도시 수입이다. 이렇게 용도구역 하는 계획이 5가지 있다. 개발제한구역, 도시 자연공원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 다음에 입시규제 최소구역에 관한 계획이 4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에 하는 계획도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기반시설은 뭐예요? 학교, 뭐 공원, 도로 이런 것들 만들 때도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이거 신도시 만드는 거. 신도시.
일산이 신도시잖아요. 분당도 신도시고 일산이라고 분당이 만들어진 지 오래됐는데 그런 거 할 때도 그것을 도시개발 사업이라는데 신도시 개발하는 거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정비 사업. 정비 사업은 이제 우리가 자주 보는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 말이에요. 재개발, 재건축을 말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그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진영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6가지가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이거 자주 보시면 이제 지금쯤 되면 이제 자주 보시면 이런 거 틀리지 않겠죠? 자주 나오는 거니까 자주 나오는 겁니다. 이거. 다시 한번 도시군 관리 계획은 용도지역, 용도지구에 관한 계획, 그 다음에 용도구역에 관한 계획이 있다. 용도구역은 개도시 수입, 개도시 수입에서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조정구역,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 다음에 입시 입지규제 최소구역 에 관한 계획이 5가지가 있다. 기반시설형 계획,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관한 것들이 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이 6가지가 있다. 그래서 계획이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계획이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으면 이제 계획을 실행해야 되죠. 그래서 2가지 측면이 있어요. 계획이 만들어지면 계획이 실행해야 되는데, 이제 개발행위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발행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개발행위 관련해서 개발밀도 관리구역, 그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나중에 할 겁니다. 이렇게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도시군 계획 사업은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있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려서 이거 뭐냐면 도로나 항만이나 뭐 공원이나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있고, 도시개발 사업 아까 말씀드렸죠. 신도시 만드는 거. 이것은 우리가 공부 안 해요. 이것은 물론 이제 도시계획법에 도시개발 사업이 있긴 한데, 이것은 도시개발법에 따로 정해져 있어요. 도시개발법에 따로 정해졌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공부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들어간다. 여기 5가지 우리는 도시개발 사업이 도시군 계획 사업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시험 범위 아니니까 빼고. 정비사업 아까 말씀드렸죠. 재개발, 재건축을 말해요. 재개발, 재건축을 말하는데, 이건 나중에 도정법 할 때 배우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는 개발행위가 개발 및 관리구역, 개발시설 구성구역, 그 다음에 여기까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까지 공부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은 따로 공부하지 않고 정부사업은 도정법 안에서 공부합니다. 여기까지만.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만 공부해요. 여기서 이제 틀입니다. 틀. 1교시 전체 틀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문제 풀어갈 겁니다.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렇게 살짝 바꿔놨어요. 이제 바꿔놨어요. 이거 보시고 이제 여러분들 보시고 OX 판단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OX 판단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O인지 X인지를 판단하셔가지고 틀렸으면 문제집에 체크하시고, 체크하셨다가 기본서 보시고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은 국가계획에 포함될 수 없다, 있다. 있다죠. 그러니까 X죠. X니까 이걸 틀리셨으면 이제 체크하셨다가 집에 가셔서 기본서 열심히 주쳐놓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편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도부세 문제를 보시면,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사항은 국가계획에 포함될 수 없다가 아니라 포함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했죠. 국가계획은 이 조문 하나밖에 안 나와 있어요. 이 조문 하나밖에 없어요. 국가계획은.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 중에서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나 그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돼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다. 그래서 국가계획에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해야 할 사항이 포함된다. 이렇게 하자는 거죠. 제 말은 이렇게 하는 게 더 여러분들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두 번째 문제 볼까요? 이번 문제.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관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오죠? 옵니다.
지금 뭐 지금에서 강약계획권이 뭔지는 아실 필요는 없겠죠. 지금에 와서.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문제집이. 저랑 같이 풀어보시고 틀리면 체크했다가 복습을 하시면 돼요. 보시면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경기발전계획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그래서 조문이 있습니다. 광역도시란 이제 광역계획의 발전계획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다 조문을 내요, 여러분들 시험은. 조문이 어렵기 때문에 조문이 어려워, 조문이 여러분들. 우리나라 법이 조문 자체가 어려워요. 조문 잘 보시고 봅시다. 3번 문제 봅시다. 3번. 도시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두 번 된다. O인가요? X인가요? X죠, X. 왜냐면 도시계획에는요, 이게 안 들어가요. 도시계획에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밑에 보시는데 밑에 나오는데 X죠. 틀린 것은 확실히 하셔야 돼요. 이게 도시계획은 헷갈린 거 뭐냐면 도시계획 있고 도시군 계획이 있어요. 이렇게 도시군 계획은 특광 시군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보시면 공간구조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계획으로서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제 광역도시계획이 만들어지고 도시계획이 만들어지고 이것은 이제 기본서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그 밑에 기에서 도시군 계획이 만들어지는데 도시군 계획에는 뭐가 있다? 도시군 기본 계획이 있고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도시군 계획이 여러분들이 익숙하신데 군자 빼고 도시 계획만 해놓은 거죠. 도시군 여러분들 책들 어느 책이나 도시군 계획이 익숙하죠. 근데 문제에서는 군자 빼고 도시계획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이렇게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도시계획, 군계획 같은 겁니다. 같은 거. 그래서 도시계획에는 이제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다.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 틀리셨으면 체크해놨다가 이제 집에 가셔서 복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봅시다. 4번 문제는 오이선다. 이거 문제에 따라서는 OX를 하기 곤란한 것들은 오이선을 내놨어요. 국토계획법에 이제 원칙이 돼 있다는 거죠. 국토 이용 및 관리하는 기본 원칙을 이제 적어놓고 있어요. 그럼 이게 뭐냐? 이제 여러분들 되게 어려운데 이런 거 나오면 이런 거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시험의 내용이 딱 좋아요. 그래서 1번 보시면 이제 수도권의 질서에 있는 정비와 균형의 발전, 국토계획 및 관리 기본 원칙에 대해서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 개선 및 복원. 세 번째,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네 번째,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유산의 보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뭘까요? 이게 수도권이 이게 틀렸어요. 수도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도권이 아니고,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잘 체크하셨다가 조문이 있어요. 이걸 이제 암기공식 만들어 있는데 지금 암기공식을 잘 안 만들 줄 몰라가지고, 그래서 보시면 여기 해설 보실까. 보시면 국토이용 관리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이렇게 법 3조에 있는데 1호 보시면 여기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 공급. 이게 좋은 말 있으면 이게 다 좋은 말이잖아요. 좋은 말이니까 이거 어떻게 외울지 참 갑갑한데, 아무튼 그렇고, 두 번째, 자연환경 및 건강을 보존. 훼손된 자연환경 및 건강을 개선 및 보건. 여기 나왔죠. 훼손된.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교통, 수자원, 에너지 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기초 서비스 제공. 네 번째 보시면 주거 등 자연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이것도 있고, 지역 정체성과 문화유산. 이것도 있고, 문화유산의 보존. 이것도 있고, 지역과 협력, 균형 발전을 통한 공동 방향 추구. 지역 경제 발전과 경제 및 지역 및 지역 내 적정한 기능 배분을 통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 기후변화 대응. 이것도 있네요. 여기. 저출산, 인구 고령화,
있네요. 근데 수도권 내용은 없다. 그래서 수도권 내용 없다. 그래서 이런 내용 다 어느 책에 다 있으니까 틀리셨으면 체크하셔가지고 열심히 보셔야죠. 그 다음에 5번 보시죠. 5번. 올해 5번은 올해 나온 건데 처음 나왔어. 처음. 근데 처음 나오면 이제 쉽게 나와요. 어렵게 안 나와요. 보시면 도시의 지속 가능성, 생활 인프라 수준의 최종 평가 주체는 누구다? 시도지사다.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부 장관. 웬만하면 다 국토부 장관이에요. 국토부 장관. 이게 틀렸어요. 이게 도시의 지속 가능성, 생활 인프라 수준 이것이 5개 질문 나왔는데 다 종을 다 똑같이 해놓고 이것만 틀리게 해놨어. 이것만. 이 답에 이 시도지사만. 그래서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다. 국토부 장관이다. 보시면 해설 보시면 그래서 이제 국토부 장관이 이제 평가를 해요. 이렇게.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이제 도시의 지속 가능성, 그다음에 가능성, 인프라 수준을 평가할 수 있대요. 네. 그래서 시도지사가 틀린 거죠. 도시의 지속 가능성, 생활 인프라 수준은 누가 평가한다? 국토부 장관이 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처음 나와가지고 당황했는데 이제 누가 하는지 알면 다른 거 다 몰라도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식 질문 보실 때 이제 객관식 질문이 아니라 조문 보실 때 마찬가지인데 조문 보실 때 이제 객관식 문제랑 푸는 것도 이제 관련이 있어요. 이 주어가 누군지. 주어가 뭔지, 그다음에 목적어, 일단 목적어 있고 서술어가 할 수 있든지 하여야 한든지. 이게 이제 객관식 기본이에요. 주어를 틀리게 해서 내는 거. 그다음에 할 수 있던데 하여야 한 대로 바꿔내는 거. 아니면 하여야 한던데 할 수 있도록 바꿔내는 거.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목적어를 바꾸죠. 목적어를 바꾸는 것이 난이도가 있어요. 여기서요. 그래서 일단 주어가 누군지, 주체가 누군지가 일단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술어가 할 수 있든지 하여야 한다를 보셔야 되고, 바꾸는 게 기본이거든요. 이게 객관식에서. 그래서 주어를 바꿔놨습니다. 여기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이제 목적을 바꾼 건데 목적을 바꿔서 틀리게 하기 쉽지 않아요. 보시면 여기 목적을 바꾼 건데 지속 가능성 평가 기준으로는 토지 이용의 효율성, 환경 친화성, 생활 공간의 안정성, 쾌적성, 편리성에 대한 사항을 고려해야 된다. 목적어를 이걸 고칠 수 있는 이거 고쳐서 틀리게 하면 이제 시험이 난이도 높아지는 거죠. 이게 목적어잖아요. 목적어. 그래서 이게 주어고 목적어고 서술어인데 이제 기본적으로 서술하고 이제 주어를 틀리게 할 수 있고 이제 서술을 틀리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목적어 내용을 틀리게 하면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나오면 그래서 이 질문이 처음 나왔어요. 처음 나왔으면 어려운 데서 안 낸다. 쉬운 데서 낸다. 쉬운 데서. 그래서 주어가 주어가 틀리지 않았는지 서술어가 틀리지 않았는지 이걸 보세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려 하지 마시고 주어가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서술어가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이걸 보세요. 이거. 그래서 이것도 객관식 문제 푸는 트릭이에요. 트릭. 그래서 맞는 문장이고요. 보시면 좋은 볼까요? 해설을 볼까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지속가능성 평가 기준이 있고 생활인프라 평가 기준을 하는데 국토부 장관이 이제 지속가능성 평가 기준은 이제 토지 이용의 효율성, 환경 친화성, 생활 공간의 안정성, 쾌적성, 편의성 등에 관한 사항이고 생활인프라 평가 기준은 보급률 등을 고려한 생활인프라 설치의 적정성, 이용의 용이성, 적응성, 편리성에 가는 거다. 그래서 내가 두 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 볼까요? 7번. 이제 생활인프라 평가 기준을 아까 봤던 건데 이제 생활인프라 평가 기준에서는 보급률 등을 고려한 생활인프라 설치의 적정성, 이용의 용이성, 평균 접근성, 편리성에 대한 고려해야 된다. 아까 봤던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문장입니다. 또 맞는 문장이에요. 맞죠? 예.
생활 인프라 평가 기준, 보험료 등을 고려한 생활 인프라 설치의 적정성, 이용의 요인성, 접근성, 편리성 등의 사항을 가지고 이제 고려한다. 8번. 보세요. 이것도 올해 나왔던 건데, 이제, 아까 이제 그 생활 인프라 평가 기준, 그거 같은 문제 안에서 있던 지문이에요. 보시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하는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비용의 보조. 융자. 융자할 때, 지적성하고 생활 인프라 수의 평가 결과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게 맞다, 틀리다? 맞죠. 맞는 거. 할 수 있다. 도시 재생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도시 재생 활성화를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그때 도움이 되는 비용의 보조라든가 융자, 대출할 때 이제 지속 가능성, 생활 인프라 수준 평가 결과를 가지고 활용하는 거죠. 별걸 다 시험이네요. 이것은 볼까요? 이제 해설을 잠깐 보시면 별걸 다 시험이네요. 이것은 이제 대통령이 있는 겁니다. 대통령 영자 있죠, 영자. 이걸 내요 또. 그래서 보시면 국토부 장관은요 평가 결과 일부를 여기 평가 결과는 뭐냐면 여기 지속 가능성, 생활 인프라 수준 평가 결과 일부나 전부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공개할 수 있고요. 이 평가 결과 가지고 이제 여기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아니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포괄보조금 보조금의 지원 등의 이 평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대통령이 있는 조문 가지고 시험을 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문제를 어떻게 내는지만 알고 계시면 이걸 다 외워서 할 필요는 없겠구나라는 것도 생각도 드실 거예요. 일단 답이 쉬웠거든요. 답이 쉬웠기 때문에 9번 문제 볼까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국토부 장관이 평가한 국토해군 장관 옛날법이니까 지금 국토교통부죠. 평가한 도시의 지속 가능성 평가를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 지자체가 반영해야 된다. 지자체가 국토부 장관이 만들어 놓는데 지자체가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는 않죠. 반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영해야 되는 거죠. 틀렸으면 체크를 하셔서 꼭 복습하세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 주어를 보내면 여기. 문제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는데 물론 이제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요 평가 결과 그러니까 도시의 지속 가능성 평가 결과를요 도시계획 수립 집행에 반영해야 한다. 도시군 계획입니다. 도시군 계획이니까 여기 말했던 것처럼 도시군 계획이니까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다 포함됩니다. 이렇게 도시군 계획일 때 있잖아요. 도시군 계획이면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다 포함된다. 그래서 국가하고 지방자체가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요.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아니면 아까 말했던 생활인프라 평가 기준 두 가지 맞히죠. 다 반영해야 된다. 됐죠? 이렇게 하시고 10번 지문 봅시다. 10번 지문 유제가 있네요. 유제는 지울까 했는데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제를 치러놓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아까 2010년만 나왔던 것을 또 나왔던 거죠. 조문은 똑같은데 국가와 지방자치는 지속가능성, 생활인프라 수립 평가 결과를 도시군 계획의 도시군 계획 수립과 집행에 반영해야 된다. 도시군 계획을 했어요. 도시군 계획보다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이 다 포함된다.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10번 문제 보시면 이제 지금부터는 계획과 계획 간의 이제 관계를 말해요. 관계. 도시군 계획은요. 도시군 계획은 그래서 특광시군, 특별시, 광역시, 특별시도 시군의 관할구역에 대해 수립해는 다른 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법률이 기본이 된다 안 된다? 도시군 계획이잖아. 도시군 계획이니까 도시군 기본 계획하고 도시군 관리 계획 다 포함되는데 그 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라서 설립되는 토지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계획이 기본이 된다 안 된다? 기본이 된다. 그래서 일단은 정리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 도시군 계획이 있고요. 계획과 계획 간의 관계에 관한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 도시군 계획이 있고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있으면 이것이 도시군 계획이 기본이 된다. 이렇게 해설을 보시면 도시군 계획은요. 도시군 계획은 특광시군의 관할구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 개발 발전에 관한 계획이 기본이 된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정확히 하사표는 아닌데 이렇게 써놓겠는데 정확한 하사표는 아니거든요. 아무튼 기본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뭐 의미는 알겠죠? 아이고. 도시군 계획, 도시군 국회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해설지는 됐고 똑같이 또 나왔죠. 네. 옛날이니까 2010년이니까 도시계획 나오면 도시군 계획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은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 개발 보장하는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근데 여기서는요 10번 이거 2010 그래서 거꾸로 됐죠. 거꾸로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 개발 보전에 따른 계획은요 도시 기본 계획의 기본이 된다 안 된다. 이거 거꾸로 됐죠. 거꾸로 됐으니까 틀린 거죠. 그래서 도시 군 계획이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의 기본이 된다. 이거 일단 계획과 계획의 관계 중에 첫 번째 겁니다. 유제는 간단히 보시고 그 다음에 11번 볼까요? 이제 광역도시 계획 내용이 국가 계획의 내용과 다를 땐 국가 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당연하죠. 그죠? 맞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광역도시 계획이 아니죠. 국가계획이죠. 국가계획. 국가계획이 광역도시계획에 우선한다. 광역도시계획에 우선한다. 이 조문에 어떤 경우는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어떤 건 우선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죠? 어떤 건 기본으로 되어 있고 어떤 건 우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가지고 틀리게 하진 않겠죠. 기본과 우선자를 바꿔서 틀리게 하진 않겠죠. 치사하게. 그래서 해설지 보시면 일단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문. 광역도시계획하고요. 도시군 계획이니까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계획은요.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 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 다르면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이렇게 조문이 있어요.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문에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계획이 포함시키죠.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계획이 국가계획에 다르면 국가계획이 우선한다. 이렇게 하시면 정리하면 되시겠죠? 12번 문제.
똑같죠. 도시군 계획은요,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군 계획 내용이 국가계획 내용과 다를 때는요, 국가계획 내용을 우선한다? 예, 맞죠? 주문을 이제 분리해서 낸 거죠. 이거죠. 광역도시 계획하고 도시군 계획이 국가계획에 따르면 국가계획이 우선한다.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을 책으로 보면 되게 복잡한데 문제를 보게 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 그런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어렵지 않은데 이런 거 그래서 잘 정리하시면 이제 70점, 80점 안 돼. 아무 지장이 없을 거예요. 다시 한번 똑같은 조문이니까 보시면 광역도시계획, 그다음에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은요,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다 포함돼요. 아무튼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은요, 국가계획에 부합돼야 되고요. 광역도시계획, 그다음에 도시군계획이 내용이 국가계획 내용이 다르면요, 국가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이렇게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되고 국가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3번. 이제 여기는 좀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지? 난이도 있게 냈어요. 갑자기 도시군 기본계획이 나와요.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과 내용이 다를 때는요,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그렇지는 않죠.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하죠. 그래서 근데 조문에는 여기 기본자를 내가 하고 싶은 게 기본자를 이렇게 추가했다는 거죠. 조문에는 도시군 계획으로 됐단 말이죠. 도시군 계획이 돼 있는데 아니 세 번째구나. 세 번째가 여기 세 번째래. 예. 광역도시계획 있고 세 번째죠. 광역도시계획 있고 도시군 기본계획, 이 내용이 다르면 어떠한다?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과 비교해가지고 내용이 다르면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다 조문에 있는 거 여러분들 가정의 책에 다 있어가지고 뭐 따로 더 정리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해설 보시면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도시군 계획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 도시군 기본 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이 부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 계획하고 광역도시계획이 다르면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것죠. 표있죠. 국토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그 순서대로 이제 익히시면 어렵지 않죠. 그래서 13번 됐고요. 이제 유제가 많이 나옵니다. 이건 확인만 하고 넘어가세요. 빨리빨리. 똑같은 거니까. 이 똑같은 문제 계속 반복된다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책을 줄이려면 이런 유제는 안 넣어도 되는데, 이제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는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유제를 넣어놨어요. 그냥 해서 똑같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도시군 기본계획이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달라요.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이 내용이 우선한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2번도 마찬가지고 3번 보시면 도시군 기본계획은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된대요. 아니죠. 도시군 기본계획은 아까 했죠.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이 지침이 되는 건 맞지만 광역도시계획에 지침이 되는 건 아니죠. 그죠? 아셨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광역도시계획이 달라요.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됐고 똑같은 거고. 3번만 체크하셔서 보시면 되겠네요. 3번만. 4번까지 봤고 5번. 이제 광역도시계획 수립된 지역에 대해서 수립한 도시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과 다를 때는요,
도시 기본 계획이 우선하는 게 아니라 광역도시 계획이 우선하게 되죠. 틀렸죠? 예, 틀렸고. 이거 똑같네요. 똑같고 틀렸네요. 이게 똑같아요. 여러분들 시험 보시면 2009년도하고 2013년도 똑같잖아요. 똑같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유제를 넣어놨어요. 아, 기출조문이 제일 중요하구나. 그 다음에 기출조문 공부하시고 그 근처 조문을 추가하다가 하면 되겠구나 라고 이제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총칙만까지 하고 싶시다. 총칙까지 하고 14번 보시죠. 14번. 부분별 계획이 나옵니다. 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구역에 대해서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하는 부분별 계획을 수립할 때는요.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맞나요? 틀리나요? 어려운 겁니다. 이거. 도시군 기본계획이죠. 예, 틀렸죠. 그래서 네 번째 나옵니다. 네 번째. 여기 네 번째, 세 개 있고 네 번째 나오는데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있고 그 다음에 부문별 계획이 있어요. 부문별. 다른 법률에 따라 만들어지는 다른 법률에 따른 법률에 따른 부분별 계획이 있어요. 그것은 어떠한다?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이 여기 이제 우선한다가 안 나오고 부합하게 돼야 된다 이렇게 돼서 부합한다. 도시군 기본계획 다른 법률에 따른 부분별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나와요. 부합한다. 그래서 조문에 보시면 기본이 된다. 우선한다. 부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가 뭐가 틀렸냐면 도시군 관리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이 되죠. 보시면 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구역에 대해서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에 관한 부분별 계획 수립할 때는요.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에 부합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이다. 이제 해설 잠깐 보시면 해설을 보시면 특강시군이 주관해서 관할구역에 대해서 다른 법률에 따른 부분별 계획이 나와요. 다른 법률에 따른 부분별 계획이 나오는데 환경, 교통, 수도, 하수도, 주택 등 하는 부분별 계획을 수립할 때는요.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에 부합되게 된다. 기본이다. 기본. 관리가 아니라 기본이다. 이렇게 틀리게 나면 어려운 거예요. 이제 쉬운 것은 이제 주어나 서술을 틀리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간에 목적어잖아요. 이걸 틀리게 하면 이제 시험 난이도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내는지 잘 보셔야 돼. 보시면 제일 쉬운 게 일단 주어를 틀리게 하고 서술을 틀리게 하고 난이도 높여가지고 중간에 있는 목적어 틀리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객관식 문제 내는 패턴이니까 좀 익히시면 만약에 찍어야 할 때 처음 보는 지문이 나온다. 여기 여러분들 이제 기출조문 말고 기출조문이 아닌 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쉬운 데서 정답인 경우가 많아요. 쉬운 데서.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하셔가지고 어려운 조문 거기서 정답일 가능성보다 쉬운 조문이 정답일 가능성이 높아요. 찍을 때 이제 항상 그렇게 찍으라는 게 아니고요. 열심히 했는데 이제 우리가 공부하지 않은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요. 못할 찍을 때는 쉬운 데서 찍으시면 돼요. 쉬운 데서. 보시면 또 나왔는데 광역시장은요. 특강시구니까 부분별 계획을 만들 수 있어요. 보시면 광역시장은 관할구역에 대해서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에 관한 부분별 계획을 만들려 해요. 그러면 이보다 도시기본계획 내용과 부합되지 않게 부합하게 되죠. 여기서 수리하네요. 이제 이 정도는 이제 이건 쉬운 문제고 특강시군이죠. 특강시군이 다른 법률에 따른 이제 환경 교통 관한 부분별 계획을 수립한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도시 기본 계획이 우선한다? 아니죠. 도시군 기본 계획에 부합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도 이제 옛날에는 이제 문제를 좀 어렵게 냈네요. 이렇게 보시고 틀린 거 있으면 체크했다가 반드시 좀 기본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복습하시기 바래요. 됐습니다. 15번. 그래서 특별시장이죠. 특별시장. 특강시군이 하는 거니까 특별시장 맞죠. 특별시장이 관할구에 대해서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 교통, 수도, 하수도, 주택하는 특별 부분별 계획 만든대요.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부합되지 않아도 된다? 부합해야죠. 이렇게 되어 틀리긴 한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조문은 어렵게 나서 틀게 어렵게 해서 틀리게 내게 날 수도 있구나. 그런 걸 좀 아시고 계시면 되죠. 그 다음에 16번 15번 봤으니까 넘어가고 16번 봅시다. 16번.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이나 장이나 지자체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지역 지구를 지정한대요. 다른 법률에 따라서 토지 이용에 관한 지역 지구를 지정한대요. 그러면 국토구역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의 목적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아니죠. 다르게가 아니죠. 다르게가. 제가 천천히 해야 되네. 제가 천천히 할 테니까 같이 읽어보고 풀어봅시다.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부합되도록 해드리는 거죠. 보시면 해설지 보시면 그래서 해설 보시면 주어가 어떻게 있어요? 중앙행정기관이 자이나 지자체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이용에 관한 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하라는데요. 지정하려면 그 구역의 지정 목적이 이제 이법이니까 국토계획법이죠.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해야 된다. 다르게가 틀렸죠. 당연한 거죠. 국토계획법이 기본법이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이 국토계획하는 기본법이기 때문에 부합되게 해야 되는 거죠. 17번 봅시다. 17번. 이거 아주 오래된 문제인데 한 번 나오고 안 나와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건 이제 맞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건 지식경제부 장관이 20만 제곱미터 용도지역 변경하는 도시계획 관련 결정을 의지하는 이제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을 승인한대요. 그러니까 기식경제부 장관이 경제자유구역 개발 승인을 하면 여기 용도지역 변경하는 도시 결정을 의제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식경제부 장관이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 승인을 해주면 일정한 부분이 의제가 된다는 거죠. 도시관리 계획 결정이 있는 것을 봐주는 거예요. 이렇게 봐주는 건데 요건이 뭐냐? 20만 제곱미터가 맞느냐? 이건 다 맞아요. 20만 제곱미터 맞느냐? 그다음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받아야 되냐? 이게 문제죠. 어디다 틀렸을까요? 20만 제곱미터. 20만 제곱미터는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돼요. 여기 받아야 된다가 아니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놨어요. 이게 되게 복잡해요. 조문이. 국토계획법 구조에 있는데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맨 밑에 정리된 거 있죠.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일단 맨 밑에 정리된 거 봅시다.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어떤 개발 계획을 하려고 그래요. 아니면 5제곱미터, 5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은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아까 지금 20만 제곱미터잖아요. 20만 제곱미터. 문제에서는 20만 제곱미터 이상이니까 20만 제곱미터 이상이니까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아니니까 심의를 거둘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장이 이제 어떤 결정할 때 20만 제곱미터 이상하고 5제곱킬로미터 이상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거쳐야 되고, 지자체는요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필요하고, 5제곱킬로미터 이상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고요. 이제 다시 한번 문장을 읽어보면 이게 되게 복잡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 위로 올라가시면 이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아까 지식경제부 장관을 말하는 거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자체장은 다른 법령에서 이 법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계획을 허가하거나 인가하거나 승인 또는 결정하면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거쳐야 되고, 지자체의 장인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 거죠. 그런데 항상 받는 게 아니라 요건이 있다는 거죠. 요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 경우 보시면, 중앙행정기관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예,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지정 변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의제하는 결정을 허가, 인가, 승인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50만 제곱미터 이상. 지자체장이 5제곱킬로미터 이상, 예,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지정 또는 변경하는 도시군 관리 결정을 의제하는 계획을 허가, 인가, 승인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 똑같고요.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중앙행정기관 30만 제곱미터 이상, 지자체 장은 5제곱킬로미터 이상.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조금 올라가서 여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되는 거고, 지자체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그다음 5제곱킬로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의제하는 계획을 인가하거나 허가하거나 승인 결정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어려우니까 제 밑에 정리된 이거만 보시면 돼요. 이것만. 어려우니까 이것만 보시면 돼요. 중앙행정기관장은 30만 제곱미터 이상, 5제곱킬로미터 이상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되고, 근데 이 문제는 지식경제부 장관이 하고자 하는 거예요. 20만 제곱미터 이상이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칠 필요가 없는 거죠. 지자체장은요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 5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나오고 지금 안 나오기 때문에 또 모르죠. 10년이 거쳐서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이게 지금까지 푼 문제 중에 제일 어려웠던 문제 같아요. 이렇게 해놓고 잠깐 쉬었다가 가역도시계획 합시다.